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비즈니스 투데이 조은주입니다.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외교관이 성추행을 저질러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가정보원에서도 고위 직원이 LA에서 성추행을 하고도 4개월가량 징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직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건 발생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국정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정위는 6일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바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결과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가 KB증권,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과 AI 간편투자증권사 출범을 위한 합작 법인에 참여했습니다. 디셈버앤컴퍼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과 실시간 리밸런싱 가능한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합작법인은 디셈버앤컴퍼니에 NC와 KB증권이 각각 300억 원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3사는 NC의 AI 기술과 KB증권의 금융투자 노하우, 디셈버앤컴퍼니의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권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NC는 KB증권의 제안으로 AI 기반의 기술 협력 방안을 상호 검토했고 금융 AI 기술 확보와 AI 경쟁력 고도화를 목표로 합작법인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마트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를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을 10월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은 이마트가 수산물을 매입해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판로를 확보해주고 해양수산부에서 할인 금액을 유통업체에 지원해주는 민간협력 상생 모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해안수산부가 손잡고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어가를 돕기 위해 이마트와 해양수산부가 손잡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3주간 다양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진로를 앞세워 미국 라스베가스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달부터 미국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라스베가스 투어버스에 진로 광고를 랩핑해 운영 중입니다. 이 버스는 1년 4개월간 벨라지오 가든과 코스모폴리탄 등 주요 명소 정류장을 돌며 24시간 운행합니다. 랩핑 버스는 참이슬과 자몽에이슬, 자두에이슬 등 주요 제품과 함께 과일이 만화 형식으로 디자인됐으며 하이트 진로는 진로의 상징인 두꺼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가 리뉴얼 출시 5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초코파이 바나나는 신제품급으로 겉과 속을 모두 리뉴얼한 야심작으로 오리온은 청주 공장의 초코파이 바나나 전용 제조 설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초코파이 바나나는 겉과 속을 모두 바꾼 파격적인 제품으로 리뉴얼한 후 단숨에 소비자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제2의 바나나 파이 열풍을 기반으로 파이 성수기 시즌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과거 청문회 때 남편 소유의 거제도 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3년 전 청문회에서 남편 이일병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도 동부면 일대의 임야에 대해 땅을 산 것은 은퇴 이후 생활과 관련해 나무를 심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올해 2월 블로그에서 거제 중심부와 동부면을 연결하는 계룡산 터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2021년 말까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거제 집가 임야 판매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제도 부동산 매입이 정주나 임업보다 투자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며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소장을 읽어보니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를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 활동을 못하고 계신단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